한국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정권은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활동 가담자들이 북한 측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처형하기 시작했다. 남로당 보령군 책임자였던 이문구의 아버지도 바로 그때 총살당했다. 예비검색이 잡히셔서 요 밑에 여기 한 10km 정도 가면 이연이제라고 있는데 거기서 약 한 80명을 우리 경찰들이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둘째 형은 아버지를 도와 부역했다는 혐의로 끌려가 생매장 당했다. 당시 18살이었던 셋째 형도 같은 이유로 끌려가 마을 앞 대천 앞바다에 수장됐다. 아버지와 위의 형들이 모두 죽고 빨갱이 자식이라는 멍해를 진 채 10살 때부터 이문구는 외롭게 자랐다. 내가 빨갱이, 네비 빨갱이, 너도 지금 빨갱이죠. 그렇게 툭 차면 못 들은 지에 얘는 항상 입장이 고려하면 귀나 쓰시고 거기 한마디로 대응을 안 해. 한마디도. 그냥 그렇다고 화를 내는 법도 없고.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비극을 이문구는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나 뭐 읍내에서나 어디 가든지 학교에서나 아무개 아들이라는 이름은 절대 남의 이름에 올려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새 말하면 뜨면 안 돼. 남의 이름에 뜨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썩 잘하면 안 되고 아무개 아들이 잘한다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공부를 아주 통 못해도 안 돼요. 아무개 아들 공부 못한다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중간, 어중간이죠. 어중이 떠중이 중에 어중이. 한국전쟁이 터지고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어린 학생들은 북진통일궐기대회에 동원됐다. 이문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빨갱이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문구에게 그것은 고통이었다. 어린 마음에서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하이, 뻘개 아들이 노상의 북진 통일, 매경 통일 이런 걸 외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학교에서는 단체로 오는 거 단체 당연히 하죠. 열심히 해 모범생으로. 그 남이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남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속으로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죠. 위선도 아니고 가면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멸공통일 하지 말자, 북진통일 하지 말자 그런 건 또 아닌 거죠. 어렸을 때는. 그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하면서도 자 공산주의자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 것은 참 이상하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제 뭐 아들 중에서 그럴 텐데. 머리에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 현실을 잊게 한 것은 책이었다. 책에 파묻혀 살았던 어린 이문구는 어느 날 책에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다. 문인이기 때문에 그게 구명이 되고 뭐 한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 작가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 그래요. 문학가가 되면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이문구는 서라벌예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다. 1953년 설립된 서라벌예대. 이곳은 당시 문인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같은 곳이었다. 이문구가 이곳을 목표로 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김동리였다. 이문구 선생은 사실은 좌익 좌익 집안 출신의 아들 아닙니까? 이분이 일부러 이제 서라벌예대를 진학해서 보수 우익의 대표적인 문인인 김동리 선생이 문화생이 됐어요. 이것도 특이한 인연이죠. 이문구 선생은 뭐 농담 삼아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무정부 상태. 해방 공간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소용돌이 쳤다. 그것은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좌우로 나뉜 문단은 기관지를 통해 문학의 참여와 문학의 순수 논쟁을 벌인다. 참여 문학의 좌익에 맞서 우익의 순수 문학을 옹호한 대표적인 인물이 김동리다. 김동리는 반공문단의 상징적 존재였다. 요 해방고던 이 공간 요 구도 속에서 제일 오른쪽에서는 즉 김동리 표현을 하는 것 되면 대한민국 정식 정부의 이 문학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것이 김동리 이론. 당시 문단의 대세는 좌익이 장악해했다. 김동리는 이에 맞서 1946년 4월 4일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조직해 우익문단의 구심점을 만든다. 그리고 김동리는 우익문단의 핵심 이론가로 전면에 나선다. 우익문단은 비로소 좌익문단에 맞서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남노당하고 이게 대결하고 있다가 이제 남노당이 월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문단이 텅 비었어. 그러면 이 문단의 지배권은 당연히 김동리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물론 김동리는 박종환이 뭐니 이런 사람들 내세우고 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김동리의 수제자가 된 이문구. 남로당 간부의 아들인 그가 어떻게 우익의 상징인 김동리의 수제자가 됐을까? 1961년에 입학한 이문구의 동기생들은 실력이 쟁쟁했다. 화려한 수상 경력에 이미 등단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김동리는 내세울 이력 하나 없는 이문구를 주목했다. 1학년 1학기 때였는데 1학년 1학기 때 소설 실기 시험 문제가 뭘로 나왔냐 하면 이문구 소설 무엇을 논하라. 그것이 그 시험 문제였어요. 다 학생들이 불만스럽지만 할 수 없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썼던 거죠. 김동리는 이미 그때 이문구의 언어 감각과 독특한 문체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나는 지금 생각했을 때 놀라운 것이 그때 아직 확실하게 학생의 소설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동리가 그와 같이 아주 희귀한 스타일리스트가 될 거라고 내다본 뚫어본 눈이 난 놀랍고. 이문구는 1965년 김동리의 추천에 의해 문단에 등단한다. 추천사에 김동리는 한국 문단은 가장 이채로운 스타일리스트를 얻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남로당 간부의 아들이었던 이문구가 김동리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학 때문이었다. 김동리는 이문구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하고 아꼈다. 그는 이문구의 가족사를 알고도 기꺼이